자유여행 혹은 배낭여행하기 가장 좋은 이곳은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앙코르 유적과 신비의 도시 캄보디아의 시엠림입니다. 캄보디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선 캄보디아에서는 툭툭이라는 전동 택시가 다니는데요. 이 택시는 숙소에서 따로 불러줄 수 있다고 하니 팁만 잘 챙겨주시면 관광객들에게 무지 친절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캄보디아 시엠림에 오면 꼭 가야 하는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시엠림을 찾은 관광객 중 한국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오로지 앙코르와트 유적지 때문이라고 하니 안 가볼 수 없겠죠?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초 약 1000여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로 고대 크메르 왕국의 기반을 닦은 수르야 바르만 2세가 자신의 영생을 위해 건축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14세기 이후로 많이 잊혔던 동남아시아의 거대 문명은 19세기에 들어서야 발견이 되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름에도 올랐을 정도로 그만큼 건축 기술이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위성으로 관측했을 때 유일하게 관측이 되고 식별이 가능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앙코르와트에 가기 위해선 입장권을 발권해야 하는데 입장권의 종류는 1일, 3일, 7일권이 있고 금액은 1일 20달러, 3일 40달러, 7일 60달러로 각자 여행기간에 맞춰서 표를 발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신나게 달려서 향한 곳은 앙코르와트 유적지 중 한 곳인 반띠아이 끄레이라는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반띠아이라는 성체와 끄레이라는 방의 뜻으로 수많은 방을 가진 성체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둘러볼 따프론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앙코르와트의 붉은 보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담벼락은 라테라이트 암석이라는 붉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 사원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훼손은 많이 되었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직까지 손에 꼽힌다고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현지인들의 악기 소리가 정말 유적지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느긋해 보이는 얼굴이 정말 여행을 왔구나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원까지 들어가는 길목길목에는 길거리 상인들이 나와서 캄보디아의 특산품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모시는 신들을 담은 방석들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유적지인 반띠아이 끄레이 입구에 왔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오래된 유적지라는 느낌을 주는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작은 돌 조각부터 큰 모형까지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유적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곳에서 모시는 불상이 여기저기 돌기둥에 그려져 있고 아름다운 무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을 보고 있어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부서지기 쉬운 사암으로 만들어진 탓에 부서진 곳들이 많아서 이 건물이 생긴 의미를 알 수 없답니다. 이곳은 지속적으로 승려들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다른 유적지보다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967년 왕이 아닌 신하 야즈나 바라아가 완공했으며 힌두교 시바신과 비슈뉴 신을 위한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같이 지어진 유적으로는 동매봉과 뿌레룹이 있다고 합니다. 사원의 동쪽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앞에 커다란 테라스가 나오는데 이곳은 춤추는 소녀들의 홀이라고 부르며 이름은 테라스에 조각된 춤추는 앞사람 무늬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돌들 사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모습을 보니 예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꼽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볼거리가 가득하지만 아쉬움은 잠시 고이 접어두고 다른 유적지도 봐야겠죠? 지금 가는 곳은 툼 레이더 영화로 인해 유명해졌다고 하는 따프롬이라는 사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타프롬이지만 현대시대에 들어서 발음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 따프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곳 따프롬도 앙코르와트 유적지에 온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영화를 촬영해서 그런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설명도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이아바르만 7세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은 사원으로 어머니의 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벨골 보리수나무와 돌무더기의 자연스러운 조화로 영화 촬영지가 되었고, 이 아름다움 때문에 영화 툼레이더가 흥행하게 되었으며 안젤리나 졸리가 캄보디아에서 고아를 입양하게 되고 오늘날 가장 열성적인 봉사자, 생명운동가의 명사로 꼽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 따푸럼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나무들에게 성장 억제제를 투여해 임시 방편으로 막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지었던 사원처럼 무너져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푸름 사원의 크기는 가로 600m, 세로 1000m로 유적지 중 가장 큰 사원이고 14,500여 명의 성직자와 하급 성직자가 관리할 정도로 영화를 누리던 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의 힘에 묻힌 사원, 밀림 사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관광하기가 힘들어 이틀은 와야 모든 곳을 다 둘러볼 수 있는 이곳. 유네스코의 지원과 인도의 자본으로 복원 작업은 많이 했지만 나무들을 제거하면 유적의 본래의 모습이 남아있지 못하겠다는 판단에 지금은 복원을 포기하고 유지하는 데만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한 곳이어서 오후 시간과 아침 시간을 피해 조금 이른 저녁에 오시면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과 함께 여유로운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따케오라는 유적지입니다. 늦은 오후라 사람들이 없고 문도 거의 닫힌 상태였는데요. 이곳 따케오는 자야바르만 5세가 건축을 했으며 이전 선왕들과는 달리 왕도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 쪽에 지은 사원이며 시바 신에게 바치는 사원으로 높이 솟아있지만 소박한 장식으로 꾸며진 황금 꼭대기의 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반티아이 끄레이와 같은 사암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로 외벽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점을 봤을 때 정밀한 가공 단계에서 건축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높아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들었는데 올라가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조그마한 방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이 사원의 중심부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찔한 풍경이 보이는데 이 사원의 높이가 70m에 이르는 피라미드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메루산의 현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이사이 떼보다로 향하다가 이상한 건축물이 있어 툭툭 기사에게 물어보니 옛날에 사용하던 수로라고 하더군요. 앙코르 문명의 정교함을 한 번 더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톤마노는 앙코르와트 설립 직전에 세워진 힌두교 사원으로 여신의 부조가 특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비문에 의하면 수리아바르만 2세가 앙코르와트를 건축하던 시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시바신을 위한 사원이지만 린텔이나 프론톤 비슈뉴 신의 이야기가 부조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복원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언제쯤이면 완벽한 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따케오는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뜨거웠지만 나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곳은 시엠림의 최대 번화가 펍 스트리트인데요. 시내의 중심가의 야시장과 이어진 곳으로 최대 2층짜리 건물들이 10m 안팎의 거리에 빼곡히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앙코르와트와는 다르게 관광객들의 옷차림이 가벼워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많이 있어서 한국 간판들도 볼 수 있고 한국 음악도 흘러나와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불이 꺼진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게들이 문을 활짝 열고 있었는데 이곳 시엠님을 먹여 살리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날 찾아간 곳은 앙코르와트 본 사원인데요.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과 인파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앙코르에 위치한 사원으로 12세기 초 수르야바르만 2세에 의해서 크메르 제국이 도성으로 건축되었고 수많은 사원 중 가장 보존이 잘 된 사원이며 종교 활동의 중심지로서 처음에는 힌두교의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 신에서 봉헌되었고 이후에는 불교 사원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로 평가되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또한 크메르 제국의 수준 높은 건축 기술이 가장 잘 표현된 유적으로 캄보디아의 상징이며 국기에도 그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원은 12세기 크메르 제국의 황제 수르야바르만 2세에 의해 약 30년에 걸쳐 건축되었고, 사원의 정문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해가 지는 서쪽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힌두교 교리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왕들의 사후세계를 위한 사원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공부를 하시거나 가이드를 동반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일출과 일몰인데요. 정말 앙코르와트에 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면 다른 사원과는 달리 현지에서 만든 바지, 모자, 액세서리를 파는 아이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코끼리 바지와 액세서리 등 모든 물건들을 흥정을 통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사원과 여러 사원을 둘러보았는데 아직도 많은 사원들이 남아있어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남은 유적지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